걸 하고요. 여기 질문 있어? 혹시 모르는 단어 나온 거 없어? 없어요? 다 알아? 그렇지. 거버넌스 설명할래요? 거버넌스가 뭐야? 거버넌스가 뭐냐?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워도 되죠? 거버넌스가 뭐야? 정부? 그건 거버먼트 아니냐? 춤추네, 이게. 야, 거버넌스는요, 그 단어 자체가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요, 니네 다 배웠어. 그리고 논술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 정치학자들하고 경제학자들, 행정학자들 아주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은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거버먼트를 보시면 돼. 거버먼트.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거버넌스가 되는 거예요. 거버넌스. 그럼 거버먼트는 번역하면 뭐가 되냐? 정부, 맞죠? 여기서는 이제 통치라고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버넌스는 번역하면 어떻게 돼? 망치, 맞죠? 목과 망치 아닙니다. 알겠냐? 망치. 그 다음에 협치. 협치란 말 들어봤지? 협치. 그러면은 자, 이 거버먼트 통치 시스템 보기 위해서는요. 글로벌로 안 볼게요. 알겠어요? 그냥 일국으로 볼게요. 우리나라 일국으로 볼게요. 일국으로. 일국의 정치, 사회, 경제에서 행위자, 주체 어떻게 돼? 당연히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시장, 맞죠? 시장. 그 다음에 시민사회 이렇게 있다고. 근데 쌤이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이게 통치 시스템입니다. 알겠냐? 통치 시스템. 이렇게 그렸어요. 알겠어?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봐봐. 이거 생각하시면 돼.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6.25 끝난 다음에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경제 순위가 전 세계 몇 위였냐? 6.25 끝난 다음에 남한의 경제 그 순위가 전 세계 몇 위였냐? 100몇 위? 오, 그렇게 잘 살았냐? 거꾸로 두 번째입니다. 알겠어요? 거꾸로 두 번째라 생각하시면 돼. 알겠냐? 거꾸로 두 번째. 그러니까는 니네 유니세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해가 배불록 나오고 응애 맞죠? 그런 나라보다 못 살았다 이거야. 근데 그런 나라보다 못 살았는데 5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됐죠. 이거는요.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전무후무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기적이야 이건 기적. 그러면은 그렇게 커 왔는데 정부, 시장, 시민 중에서 누구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이 된 거야? 정부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경제개발, 박정희 정권 때 한번 생각해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네들끼리 결정하죠. 맞죠? 파일럿 에이전시라고 경제기획원이라고 파일럿 에이전시. 맞죠? 우리나라 파일럿 에이전시가 경제기획원인데 지금으로 보면 이제 기재부가 되는 거죠. 맞죠? 행정고시를 통과한 엘리트들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어떻게 돼? 그것을 까라오. 맞죠? 깠다 이거야. 군대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봐라. 여기 시스템은요. 정부가 주도로 움직여.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정책을 결정해. 정부 주도로 정책을 결정해. 그리고 정부 주도로 정책을 집행해. 정부 주도로 정책을 집행해. 그러면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쌤이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렸죠. 하향적이고요. 수직적, 일방적. 맞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로 집행해.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군대식, 맞죠? 군대식. 맞지? 그러면은 이러한 통치 시스템에 있어서 시장과 시민, 얘네들은 뭐야? 단순한 정책의 뭐가 될까? 대상이자 혹은 정책 객체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맞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하는데 이제 파일럿 에이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투명 행정이 아니라 이제 밀실 행정이죠. 맞죠? 밀실 행정. 결정해. 그런 다음에 일방적으로 공표한 다음에 그것에 맞게 실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우리나라는 옛날에 원래 니네 그거 알아야 돼. 문과에서 행정학과 있죠. 행정학과. 행정학과는 원래 행정학과가 없어. 정치학과야. 정치학과의 세부 하부 전공으로서 행정학과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행정부죠, 맞죠? 행정부 역할이 크지. 그런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행정학과라는 게 있어. 행정학과라는 게. 그럼 봐라. 6.25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돈이 있냐 없냐? 아무것도 없죠. 그때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알겠니? 근데 교육열 하나만큼 최고였다. 우리나라 머리밖에 없다 이거야. 맞지? 그럼 이러한 엘리트들을 어떻게 해? 대학 보내가지고 행정학과, 정치학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맞죠? 보내는 거죠. 맞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엘리트들이 어떻게 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그런 다음에 수직적, 하향적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해버려. 새마을 운동, 맞죠? 그런 것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봐라. 쉽게 생각하면 돼.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효율적이지, 맞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 좋게 얘기하면 한강의 기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압축적인 산업화가 가능했다. 이거 압축적 산업화. 압축적 산업화. 쌤, 압축적 산업화가 왜 나쁜 의미예요? 압축적, 맞죠? 빨리 먹으면 체할 수밖에 없어. 그 부작용이 뭐야? 권위주의 정권, 비민주주의였다. 그러니까 비민주, 유신체제라든가, 맞죠? 그런 것들. 그러면은 봐라. 정부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뭐예요? 이거 기업이잖아. 맞죠? 이게 정부에서 선택과 집중, 맞죠? 특정 기업들을 선택한 다음에 몰빵. 그게 누구야? 재벌이라고. 알겠어? 재벌. 재벌. 그러면은 재벌하고 이 정치권하고 어떻게 연관? 정경유착. 맞죠? 그런 것들. 맞지? 알겠어요? 그리고 시민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오늘 쌤이 이제 집에 가서 잘 거 아니야? 그럼 내일 일어났어. 내일 일어났는데 우리 집 앞에 막 건설 막 현장이 막 있어. 막 건설 막 뚝딱뚝 하고 있어. 막 그냥 뭐 만드나 해가지고 쌤이 가가지고 물어봤어. 여기 뭐 만들어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만들어. 맞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봐라. 옆에 인근 주민의 어떤 뜻이라든가 참여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쌤은 어떻게 할까? 에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나의 허락도 없이 그런 걸 만들어? 으쌰. 맞죠? 으쌰가 뭐가 돼요? 스트리트 팔러틱스, 거리 정치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봐봐. 시장하고 시민,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커. 그러니까는 위에서 하라고 하면은 아이고 뭐 저기 임금님 말씀이신데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 점점 어떻게 돼? 민주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 머리가 커지지. 쌤 머리 컸습니다. 그럼 국가가 나하고 상의도 없이 내 집 옆에다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으쌰으쌰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으쌰으쌰 할 수밖에 없냐? 요거의 의사소통 채널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맞죠? 의사소통 채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으쌰으쌰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의 목숨하고 관련됐는데. 정부의 역할은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건데. 맞죠?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좀비 될 수 있다. 킹덤 찍는 거야. 킹덤. 알겠냐? 그러면은 항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사소통 채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스트리트 팔러틱스. 맞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국가는 나딘마이 백야드네. 그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몰아가. 맞죠? 그런 다음에 다른 국민들이 쌤에 대해서 비판을 해. 이거 지역이기주의다. 맞죠? 그러면 명분이 생기죠. 그때 어떻게 해? 진압. 맞지? 너무 이제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나쁘게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효율적인 시스템이어서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민주적이다. 이게 비민주적이다. 이게. 그래서 요즘 민주화 이후에 이런 시스템으로 통치를 하면은요, 어떤 게 발생돼요? 정책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면은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시스템도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의 대표적인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전두환 정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정부 주도. 맞죠? 정부 주도. 그래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뤘던 아시아의 네 국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맞죠? 그런데 서양의 학자들이 이 아시아의 포 드래곤. 맞죠? 포 드래곤이 이게 가능하니까 이거 어떻게 했지? 해가지고 딱 보니까 시스템이 이거야. 정부 주도. 맞죠? 정부 주도. 야,
서양은 이거 산업화하는데 200년, 300년 걸렸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한 거야, 이거. 맞죠? 이러한 특수성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존슨이라는 학자가 뭐라 얘기하냐. 디벨롭먼탈 스테이트, 발전국가 시스템. 그렇게 해요. 발전국가. 발전국가. 이건 몰라도 되는데 일단 존슨. 발전국가. 발전국가 시스템. 그런데 민주주의가 된 다음부터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안 한다 이거야. 망치 협치 시스템을 한다 이거야. 자, 똑같은 그림 그래요. 정부 똑같이 나오죠? 행위자는 똑같아. 정부. 그 다음에 시장, 시민. 근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려요. 자, 이게 뭐예요? 의사소통망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망. 의사소통 채널. 맞죠? 그러면은 정부, 시장, 시민 다 의사소통망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걸 통한 통치가 되니까 뭐가 돼? 망치. 알겠어? 망치. 그러면은 봐라. 일국의 특정 정치 사회 현상, 특정 문제 현상에 대해서 문제 현상에 대하여 정부, 시장, 시민이 의사소통망을 형성을 해. 맞죠? 의사소통망을 형성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시장과 시민은 단순 정책 대상 객체가 아니야. 시장과 시민 옛날에 참여 못했어. 정책 결정하는데 지금 참여할 수 있게 됐죠. 맞죠? 참여할 수 있게 됐네. 그 다음에 의사소통망을 형성한 다음에 이게 공론장이 되는 거야. 공론장. 알겠어? 이 공론장은 오프라인도 될 수 있지만 온라인도 될 수 있어. 니네들이 나하고 카톡으로 해가지고 친구 맺는 거 그 자체가 의사소통망이 형성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의사소통망을 형성한 다음에 가만히 있냐? 참여한 다음에 가만히 있냐? 아니죠. 얘기 주고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토의 토론한다 이거. 토의 토론. 맞죠? 토의 토론. 토의 토론. 맞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시장, 시민으로 봤을 때는 정부하고 시장이 힘이 더 크지. 맞지? 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서 토의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니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 다 공개해야지. 맞죠? 정보 공개 공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게 뭐야?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 알겠어? 신뢰.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정책을 같이 결정한다든가 혹은 같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집행. 알겠어?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거버먼트 시스템에서는 뭐야?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정부밖에 없었다고. 맞죠? 그런데 시장, 시민 다 참여를 통해서 같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집행하는 거 역시도 이때는 뭐야? 정부만 집행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어떤 특정 측면은 시민이 집행하는 게 더 잘할 수가 있고. 맞죠? 어떤 특정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이 집행하는 게 더 시장이 더 집행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능적 우수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갑자기 그냥 정부에서 결정한다 뚝딱뚝딱 그렇게 했는데 거버넌스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역 주민 쌤 너 참여해. 너도 참여해. 너도 참여해. 너도 참여해. 그 다음에 건설 회사들 맞죠? 정부 해가지고 참여한 다음에 어떻게 협의, 토의, 토론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쌤 역시도 처음에는 뭐야 왜 하필은 우리 집이 앞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집 앞에 건설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맞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전문가들 해가지고. 맞죠? 지진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단단하고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만 손해만 받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정부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 다른 데로 이사할 테니까 이사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좀 대주셔. 맞죠? 보조금 지급해 주죠. 그럼 정부 오케이. 맞죠? 수긍을 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자체가 되게 효율적인데 민주화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 이게 더 효율적인 게 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 정책 갈등이라든가 그런 게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정책 갈등 같은 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이게. 알겠어요? 그리고 봐라.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바로요.
참여하는 거죠. 맞죠?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거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서 뭐가 나오는 거야? 참여민주주의. 맞죠?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이론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서 토의토론, 수기민주주의하고 연결되죠. 딜리버레이티브 디모크러시. 맞죠? 민주주의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한다. 행정, 뭐 투명행정하고 연결이 되죠. 투명행정. 그 다음에 신뢰, 거버넌스의 윤활유로서 신뢰의 강조. 이거 뭐야?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 들어봤어? 나중에 나올 때 할 거야.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이러한 최신 이론들, 가장 민주적인 이론들, 최신 민주주의 이론들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정책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졸라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야. 그러니까는 행정학자들, 정치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특정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해서 해결할 때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는 거야. 그럼 봐라.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쌤이 언급하는 게 일국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일국의 수준으로. 이게 만약에 거시적으로 더 확대돼. 글로벌로 확대돼. 그러면 어떻게 돼? 글로벌 거버넌스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국제 문제 현상에 대해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해당되는 건 뭐야? 네이션 스테이트. 주권 국가. 맞죠? 시장에 해당되는 건 뭐야? 초국적 기업. 맞죠? 시민에 해당되는 거. 세계 시민 사회. 그러면 이때는 하나 더 나오죠. 하나 더. UN 해가지고 뭐 국제기구. 맞죠? 이런 것들. 봐봐. 요즘 국제 현상, 사회 문제, 국제사회 문제는요, 일국의 그 경계를 초월한다 이거야. 미세먼지? 그러면 미세먼지가 하늘에 씨발 우리나라 경계가 있어요.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왔다가 하늘에서 그냥 딱 막히냐?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중국하고 연결되고 한국하고 연결되고.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컬 수준으로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특정 문제 현상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끼리 의사소통망을 형성한 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통치하는 시스템. 거버넌스다 이거예요. 거버넌스. 자, 논술에서는요. 이 내용 나오면요. 어디에서 특히 잘 나오냐면은 이 특정 문제 현상이 논술에서 나왔던 경우는 뭐야? 시장 실패 현상이야. 시장 실패. 시장 실패 현상. 시장 실패 현상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너희들의 상식은 뭐야? 케인즈 뭐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시장 실패 현상에 대해서 요거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끼리 자치와 협력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거버넌스.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할 거예요. 알겠냐? 한 번 더 할 거야. 한 번 더 할 겁니다. 특히 시장 실패 현상 중에서 특히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 공유지의 비극. 알겠어?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이거 잘 나옵니다. 공유지의 비극 잘 나와요. 공유지의 비극.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해결책. 요까지 다 설명할 겁니다. 요거. 그러면 그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라고 하면은 쌤, 거버넌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알겠어요? 얘기하라고. 됐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이러한 거버넌스 시스템은,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은 아까 전에 국제정치학에서 거대 담론, 현실주의야, 자유주의야? 제도를 통한 협력 가능성. 맞죠? 자유주의죠. 맞죠? 그럼 현실주의는 글로벌 거버넌스 어떻게 봐? 강대국의 입장이 반영될 걸 해가지고 그렇게 보지. 맞죠? 강중국의 입장이 반영될 걸. 맞지? 됐어요. 거버넌스 배웠습니다. 알겠죠? 협치, 망치.